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흥미로운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카하시 히로카즈라는 일본 저자가 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원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책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잠재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다. 의식 전체를 커다란 빙산이라고 하면 그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 있는 잠재의식이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표면의식은 바다 표면에 얼굴을 내민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평소에 표면의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예를 들면 오전 중에 어느 거래처를 방문할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오후부터는 어떤 일을 할지, 집에 돌아가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볼지, 닌텐도 스위치로 게임을 할지, 맥주를 마시면서 유튜브를 볼지, 아니면 친구를 불러서 술을 마실지 등 이런 일들을 의식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의식이 곧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95%의 잠재의식으로 살고 있다. 특히 생명 유지 기능과 잠재의식은 깊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눈을 깜빡인다. 심장의 펌프 기능도 무의식으로 움직인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이것은 모두 잠재의식이 몸을 지키는 방어 기능이다. 일상에서도 집을 나설 때 구두를 오른쪽부터 신고 열쇠를 오른손으로 잠그고 익숙한 길로 출근하거나 귀가하는 등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무척 많다. 즉,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잠재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가 5%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95%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듯이 인간도 5%의 표면의식과 95%의 잠재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재의식은 분명히 존재한다. 관측할 수 없어서 인식할 수 없을 뿐이다. 만약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가능성의 문이 열릴지 상상할 수 있는가? 나는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려고 한다. 지금 있는 풍요, 지금 있는 행복을 깨닫는 일이 부의 주파수를 내보내는 비결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내게 있는 풍요는 무엇일까? 생각하는 대로 노트에 적어보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다. 나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멀쩡한 몸이 있다. 달에 몇 번 정도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깨닫게 된다. 이미 손안에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당신의 삶은 풍요의 파동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풍요의 파동이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 성공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런 비현실적인 일을 어떻게 상상하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중히 여긴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의 경영자가 이런 미래를 실현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내세워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그 비전은 아직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일 뿐이다.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투자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형성하려고 할 때 실제로 그것이 오를지 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른다고 믿는 사람은 투자한다. 우주에서 보이는 것은 단 5%에 불과하며 보이지 않는 95%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이미지, 생각, 사고방식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다.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편으로 관측할 수 없을 뿐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믿는 것은 달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변하려면 말부터 바꿔라. 언어의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부터 바꿔야 한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자기 인식이 바뀐다. 당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버릇을 생각해보라. 그 다음 그것을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 말들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보자. 매일 바빠. 매일 충실해. 자신이 없어. 자신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별 볼 일 없는 하루였어.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 이제 한계야. 끝까지 해냈어. 돈이 없어. 나한테 이만큼이나 돈이 있어. 말버릇은 각자 다르겠지만 우선 부정적인 말을 가려서 긍정적인 말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한 후에 의식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를 연습하자.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절대로 쓰지 않는 말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겠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말하면 잠재의식의 자신과 돈은 인연이 없다고 각인되므로 돈이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돈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있든 없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한다. 돈을 손에 넣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자. 뭐뭐가 나쁜 탓이야. 돈이 없는 이유를 경기가 나빠서, 법이 나빠서, 코로나 영향 때문 등 사회나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가? 평소에 자주 하면서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던 나의 말버릇이 있는가? 돈에 대한 말버릇을 바꾸기만 해도 인생은 달라진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장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만물의 근원, 우주의 원리를 말한다. 실제로 말에는 사물을 창조하는 힘과 우주를 창조하는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생물이라도 인간만이 말을 다룰 줄 안다. 원숭이나 침팬지는 차를 발명하거나 비행기를 만들지 못하고 인간만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을 창조할 수 있다. 말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부자는 돈에게 사랑받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에게 사랑받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돈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돈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람에게 사랑받는 태도를 생각하면 된다.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처럼 하면 된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사람에 대해 배운다.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을 정중히 대한다. 사람에게 감사한다. 돈에게 사랑받으려면 똑같이 하자. 돈에게 관심을 갖는다. 돈에 대해 배운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소중히 여긴다. 돈을 정중히 대한다. 돈에게 감사한다. 그러면 돈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 사귀고 싶다, 마지막엔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흥미를 갖고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일이다. 상대의 취미나 취향, 특기, 좋아하는 음악이나 문학, 좋아하는 영화, 장소, 생각,
싫어하는 것 등 어쨌든 상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선 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돈 공부를 했는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국어, 영어, 수학 공부는 했어도 대부분 돈 공부는 하지 않는다. 부자는 돈에 관한 공부를 누구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돈에 흥미를 갖고 돈 공부를 계속하면 돈의 시스템이나 부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해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 우선 관심과 흥미를 갖고 공부를 시작하자. 돈 그릇을 넓히면 풍요의 에너지가 들어온다. 돈은 쓰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문구는 돈을 다루는 자기계발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나는 이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독립된 에너지의 총량은 아무리 형태가 바뀌어도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보존 법칙이다. 인간이 무언가를 먹을 때 먹기 전에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먹기만 하면 우리 몸은 큰 병이 난다. 혹은 방 안에 있는 낡은 소파를 새 것으로 바꾸려면 낡은 소파를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소파를 들어놓을 수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 돈을 쓸 때의 포인트를 기억하자. 바로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이다. 현재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을 쓸 때 지갑에서 돈이 나가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상한 역치를 높이거나 하한 역치를 낮추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지못해 아까워하면서 돈을 쓰면 돈이 정말로 당신을 떠나버려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돈을 쓸 때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잘 다녀와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웅하자. 돈이라는 에너지가 전체를 순환하고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기분 좋게 쓰도록 하자. 이처럼 긍정적인 감정으로 돈을 쓰고 배웅하면 돈 에너지는 좀 더 큰 것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온다. 돈이 돌아왔을 때는 꼭 어서 와 라고 말해주자. 분명 돈 에너지가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돈을 써야 한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근검절약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중요 포인트는 바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절약하는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어느 정도까지 절약할 수 있는지 한계치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혹 어려움을 당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통장 잔액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자. 모든 것은 에너지다. 고로 돈 역시 에너지다. 결국 돈을 끌어당기려면 이 말을 명심한 후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돈이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돈이 자신의 것이자 모두의 공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돈이 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돈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이미 존재하는 돈을 어떻게 끌어당길까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은 공유의 법칙이다. 우리는 타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모두 협력해서 함께 창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과 나누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으며 우리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돈 또한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모두와 공유하며 용도에 따라 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태가 바로 풍요다. 이런 시대에 걸맞는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먼저 당신부터 소유의 개념을 버리자. 소유라는 개념을 버리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일찍이 인류는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시대에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유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에 서로 나누는 문화가 있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더욱 가혹하게 경쟁하는 소유의 개념을 버리고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닌 공유를 통한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더 이상 숫자에 불과한 통장 잔액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행복과 성공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행복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감정이며 성공은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태이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공은 눈에 보인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성공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95%의 에너지인 행복을 얻는 것이 성공보다 훨씬 중요하다. 행복해지기는 어렵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를 깨달으면 된다. 이 책이 그 계기가 된다면 행복하겠다. 행복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 사람도, 돈도, 정보도, 일도, 인맥도 모이는 법이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까지 다카하시 히로카즈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배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이 책이 좋은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